안녕하세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프로골퍼 남승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퍼팅 그립의 장단점과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퍼터는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요, 장단점이 확실히 나눠줍니다. 이번 이야기 잘 들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립을 선택하셔서 골프 실력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퍼터는 잡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오버래핑 그립. 그리고 두 번째, 역그립, 크로스 핸드 그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계 그립. 그립마다 장단점이 확실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버래핑 그립은요, 장점은 잡기가 편하답니다. 우리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를 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왼손 위에 오른손 밑에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손가락들은 어떻게 잡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립인데요. 오른손 사용을 이용해서 거리감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롱퍼팅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한 그립입니다.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요. 척추 각도가 목표선에 대해서 살짝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보는 시선 확보도 굉장히 훌륭한 퍼팅 그립입니다. 두 번째, 역그립입니다. 역그립은 왼손목이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손이 위로 잡는 오버래핑 그립의 반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손목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손목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낮게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헤드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팔로스루가 낮게 보내질 수 있는 방향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손목을 억제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장점이었던 헤드업을 방지한다는 게 시선을 막아버리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골프에서는요, 단점이 장점으로, 장점이 단점으로 존재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직계 그립입니다. 요새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립 중에 하나인데요. 손목이 자제되고요. 그래서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퍼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요. 흔들림이 없는 스트로크가 가능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는 그립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 이유는 강한 스트로크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을 세게 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평상시에 훈련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에게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립의 일종입니다. 내가 방향은 좋은데 거리감이 떨어진다면 오버래핑 그립. 나는 거리는 좋은데 방향이 떨어진다면 역그립, 크로스 핸드 그립. 나는 방향도 안 좋고 거리도 안 좋다면 연습 부족입니다. 이제 나와 맞는 그립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라인을 보고 퍼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퍼팅 라인은 세게 치느냐, 중간으로 치느냐, 약하게 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스피드 조절 훈련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스피드 훈련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화 훈련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정교한 거리 측정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입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치고자 하는 목표와 라인을 상상하고 봐주는 것만으로도 본능적인 스피드감이 좋아지십니다. 계속해서 목표 쪽을 쳐다봐 주시고 이미지화 시켜주시고 상상해 주시면서 그쪽을 향해서 퍼팅을 해주신다면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도를 느껴라입니다. 우리는 퍼팅 연습을 하고 거리감을 느낄 때 크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크기 연습보다는 공이 맞는 강도 연습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퍼터는 미느냐 때리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손목 사용만 안 한다면 때린다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퍼터의 공이 맞는 훈련, 다양한 강도로 맞는 훈련만으로도 우리 뇌는
정확한 스피드감을 찾아낼 겁니다. 본능적인 스피드감이 나올 겁니다. 퍼팅 매트에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시각화 훈련과 그리고 공이 맞는 강도 연습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어느 순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나의 퍼팅 실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퍼터에서 최고의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술이 배제된 상태에선 어떤 훈련도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 기술은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갖고 굿퍼 타세요. 안녕하세요. 오리쌤 이현지 프로입니다. 이번 레슨은 5분 완성 숏퍼팅입니다. 퍼팅을 잘하는 프로들은 롱퍼팅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m 이내의 숏퍼팅을 절대 놓치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 3m 이내 숏퍼팅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연습법은요, 스트로크 연습입니다. 퍼팅 스트로크에서 수직 스트로크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이킹처럼 다니는 스트로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많이 다니게 되면 이 타점과 방향성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직 스트로크보다는 수평으로 다니는 스트로크를 추천하는데요. 이 공 하나로 수평으로 다닐 수 있는 스트로크를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과 그립 사이에요, 공을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껴주시고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절대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움직이고 싶어도 손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로크가 이렇게 수평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공이 껴져 있는 상태를 약간 힘을 주어서 백스윙부터 피니시까지 유지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서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한번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연습 방법인데요. 두 번째 연습 방법은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향성 연습법입니다. 이 그립 2개만한 길이의 선이 필요한데요. 혹시 매트에 선이 없으시다면 네임펜으로 선을 그어주시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요, 이 선 중앙 정도로 와서요. 선 중앙 정도로 와서 헤드 페이스를 먼저 정렬을 맞춰줄 거예요. 이 중앙에 헤드를 놓게 되면요, 클럽 페이스가 열렸는지 닫혔는지가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헤드 페이스를 먼저 정렬을 마치신 후에 이제 스탠스를 정렬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스탠스 정렬을 마치신 후에는 이제 어깨 라인을 정렬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깨 라인까지 정렬을 다 마치셨으면 이제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 선이 이렇게 매트에 있으면요, 헤드를 선대로 이렇게 선대로 아주 똑바로 보내려고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번 연습은요, 포인트가 이 헤드를 똑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을 선 위로 지나가게 하는 연습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일매일 20개, 30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신다면 더 빨리 퍼팅이 느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주얼리 프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레슨은요, 바로 이 퍼팅입니다. 자, 여러분들 라운드 나가시면 내기 골프들 많이 치시죠? 골프에서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돈을 잘 벌게 해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가 에이밍한 방향, 즉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출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발이 잘 안 되시고 퍼팅이 좀 불안하신 골퍼분들의 셋업을 보면 몸과 팔에 일체감이 없으세요. 이렇게 다 몸이 팔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손목의 사용량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출발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몸과 팔의 일체감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았다라고 하면 둥가둥가 한다라는 느낌 있으시죠? 이 느낌을 퍼팅에 접목시켜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대부분 몸과 팔이 일정하게 일체감 없게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은 이미 갓난아기들이 떨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양쪽 팔꿈치 안쪽이 조금 더 내 안쪽 몸에 붙어 들어온다, 조금 더 감싸준다라는 느낌의 셋업을 해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좁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세요. 이렇게 좁은 삼각형을 셋업을 하신 다음에 스트로크를 해주셔야 내가 조금 더 스퀘어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퍼팅을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팁 바로 들어갈게요. 퍼팅은 거리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리듬감이 일정하지 못한 골퍼분들은 어떻게 치시냐면 셋업을 하시고 나서 백스윙은 많이 들었다가 감속을 시키신다든지 백스윙을 조금만 들었다가 임팩트 순간에 덜 갈 것 같아서 뻑 치시는, 약간 가속을 붙이시는, 그래서 공이 놀래 출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시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퍼팅을 리듬감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거리감을 잘 잡을 수 있게 하려면 가장 큰 포인트는 백스윙을 든 만큼 감속 없이 가속시켜서 쳐주셔야 됩니다. 즉, 든 만큼 쳐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세요. 일관성 있는 리듬을 잘 만드시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많이 뺐다가 감속시켜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맞춰 치는 느낌의 스트로크가 나오실 수 있고, 제가 든 만큼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스윙을. 지금처럼 치시면 중간에 감속되지 않고 가속시켜서 지나가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자,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내가 오른쪽 발 바깥쪽까지 백스윙을 뺐다라고 싶으면 왼쪽 발 바깥쪽까지 가속시켜서 붙여 들어오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든 만큼 팔로우 스루까지 가속시켜서 쳐주셔야 한다. 지금처럼 퍼터 스트로크를 하시면 훨씬 더 리듬감 있고 스윙 템포가 일정해지면서 스퀘어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키포인트만 알고 연습하시고 내 것으로만 만드신다면 퍼싱 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원샷 원킬 주얼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수블리 박규비 프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투어를 뛸 때 퍼팅을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그만둔 케이스거든요. 레슨 프로로 전향을 하면서 퍼팅 레슨을 할 때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요. 그만큼 퍼팅이 어렵습니다. 그지만 퍼팅은 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퍼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정한 스트로크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리듬과 일정한 터치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골프장을 갔을 때 골프장마다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린 상태에 따라서 이 그린 스피드가 달라지는데 느린 스피드, 느린 그린일 경우에는 2.4에서 2.5 정도가 되고요. 빠른 그린일 경우에는 3.0에서 3.1 이상이 돼요. 그 딱 중간 한 2.7 정도 스피드에 맞는 연습 방법인데요. 요거를 조금 리듬감을 익혀 놓으시면 뭐 느린 그린에서든 빠른 그린에서든 훨씬 본인이 컨트롤해서 싹싹 그냥 다 갖다 붙이기 쉬우실 거예요.
먼저 본인한테 맞는 리듬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100여 명 정도의 골퍼분들을 상대로 데이터를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평균치입니다. 먼저 본인의 주시를 찾는 게 중요한데 본인 주시를 알고 본인 주시 밑에 공을 두고 스트로크를 하셔야 공의 방향성, 직진성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시가 우시이기 때문에 공을 오른쪽 눈에 두고 스트로크를 하는 거고요. 주시를 이제 찾으실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목표물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 한쪽 눈씩 감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연습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골퍼분들은 공을 7알을 놔두고 연습을 하시고요. 남성 골퍼분들은 공을 8알을 놔두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를 하면서 이제 리듬감을 익히려면 일단은 백스윙 크기도 중요하고 스탠스 넓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따라서 스탠스 넓이가 좁아지거나 뭐 넓어지면은 일정하게 스트로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탠스 넓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한테 맞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7알을 놔두고 옆으로 7알을 놔두고 이 공을 놔둔 이유는 백스윙 크기와 스탠스 넓이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치기 위한 방법이고요.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백스윙 크기가 이 4번째 알까지 왔을 때 얼마 정도를 가는지 3번째 알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를 가는지 이거를 항상 일정하게 치기 위해서 이 스탠스 넓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눈이 주실 경우에는 4번째 공 라인에 7알을 올려주시고요. 왼쪽 눈이 주실 경우에는 3번째 알에 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발끝을 공 라인에 이렇게 갖다 대고 셋업을 잡고 이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돼요. 스트로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를 빼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시면 몇 번 해보시면 일정한 백스윙 크기를 얼마 정도 했을 때 공이 항상 모이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감을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습을 할 때 메트로놈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데 어플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 리듬감을 이제 항상 듣고 연습을 해서 거리감을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63bpm의 4분의 2박자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소리 들리시죠? 자, 요래 가지고 이제 스트로크 연습을 해보시는데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본인만의 리듬을 찾으셔서 정말 빠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레슨 리듬이 시즌2에서 준비한 오늘의 레슨은요, 바로 퍼팅입니다. 특히 퍼팅에서도 거리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퍼팅을 했을 때 홀에 미치지 못하고 짧아서 고민을 하는 골퍼들은 오늘 레슨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퍼팅을 했을 때 공이 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이 짧아서, 두 번째는 다운스윙 시 감속이 돼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이 정타에 맞지 않아서인데요. 우선 백스윙이 짧아서 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퍼팅을 했을 때 이제 일반 골퍼들은 거리감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스윙 크기를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탠스 폭만큼 치면 5m 정도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퍼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스트로크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게 움직일 때는 나름대로의 거리감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퍼팅을 하고 긴 퍼팅을 하다 보면은 스탠스 폭 이상으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범주 안에서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분명히 더 큰 스트로크를 해서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크기의 스트로크로 거리감을 익히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2m 정도 짧은 펫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짧고 빠르게 쳐서 홀에 보낼 수도 있고, 같은 거리더라도 아주 크게 들어서
천천히 해서 원하는 곳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파란색 크기 안에서 작게 그리고 빠르게 해서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 레이저로 헤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리듬감을 같이 이용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헤드를 짧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서 원하는 거리도 보내보고, 또 아주 크게 그리고 조금은 천천히 움직여서도 원하는 거리를 보내보는 거죠. 사실 이거는 천천히 하는 게 좋다 혹은 뭐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좋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공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르막 퍼터라면 조금 빠르고 강한 듯한 스트로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심한 내리막 퍼터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롭고 부드러운 터치가 거리감을 맞추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백스윙이 짧아서 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골퍼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스트로크 그리고 다양한 속도감으로 퍼팅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손쉽게 거리감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팅이 짧은 이유는 바로 다운스윙 시 감속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운스윙 시 감속이 되는 거는 단순히 거리감뿐만 아니라 방향성에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다운스윙 시 감속이 되는 골퍼들은 퍼팅을 할 때 밀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스윙을 한 것보다 팔로우 스루가 더 길게 이렇게 때리지 않고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골퍼들에게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팔로우 스루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 발을 때리는 연습을 하면 좀 손쉽게 공의 충돌을 가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발을 앞으로 좀 빼주고 퍼터 헤드로 발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발이 훨씬 더 무게도 있고 큰 물체이기 때문에 때리고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서 멈추게 되는데, 이 연습을 한 4회에서 5회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퍼팅을 하시면 보다 공의 충돌을 가해서 그 힘으로 공이 굴러가는 이런 거리감에 대한 기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낌 그대로 퍼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충분히 확실한 터치를 만들어내면서 거리감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속이 돼서 문제가 있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크기를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팔로우 스루는 0.7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이 퍼터가 다운스윙이 내려오다가 공이라는 저항, 그러니까 공에 저항이 생기면서 감속이 되면서 반대쪽은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1 크기로 갔다면 반대쪽은 0.7 정도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퍼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확실한 터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팅이 짧은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공을 원하는 곳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맞아서 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우선 퍼팅 연습량을 늘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연습량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동전을 사용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보다 좋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동전을 땅에 놓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처음에, 그리고 이 연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내가 이 동전을 맞추고 싶어도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퍼터를 하다 보면 헤드 페이스의 중심보다 살짝 위쪽에 맞추는,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퍼터든 샷이든 우리가 쳤을 때 이렇게 들리는 실수가 훨씬 더 치명상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높이가 낮은 동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들리는 현상을 굉장히 손쉽게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터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도 의외로 간단해서 그냥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서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요거를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도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거리감에 문제가 생기는 골퍼들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퍼팅이 짧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반 골퍼들이 스윙적인 레슨은 많이 받지만 퍼팅 레슨은 사실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샷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팅 레슨은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일반 골퍼들이 더 큰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퍼팅이 훨씬 더 폭발적인, 그러니까 더 퍼포먼스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일반 골퍼들도 프로의 영역으로, 프로보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퍼팅이니까요. 퍼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골프, 즐거운 골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자, 오늘은 퍼터입니다. 이 퍼터는 골프 안에서 또 다른 게임이다 라고도 불리고요. 퍼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방향성도 있을 거고요, 거리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볼이 똑바로 가서 홀컵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자, 첫 번째는 방향의 키포인트는 바로 왼손등이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퍼터를 할 때 똑바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헤드를 똑바로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갈수록 왼손목이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손이 선행이 아니고 조금 누워지면서 맞죠. 자, 이렇게 맞으면 한 50cm 정도가 떠서 그 다음에 라이를 먹으면서 치는데 공이 통통통 튀어가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중지랑 엄지랑 이 왼손목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상의 타겟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내 왼손등을 타겟 라인을 딱 보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처음에 이 오각형이 좀 움직이는데 그 이후에는 어깨의 움직임도 느껴질 거고요. 더 나아가면 등판의 움직임도 느껴질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공을 친 이후에 밀고 나가거나 뭔가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팔꿈치랑 어깨가 살짝 들려서 올라가는, 우리 그 시계추를 연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꺾이는 느낌, 왼손목이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움직여 보니까 뭔가 같이 잘 움직이는 건 같은데 이렇게 축이 좀 많이 움직이는 느낌까지 들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미끄럼틀 타듯이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퍼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롤이 시작되면서 가야 내가 본 방향 그대로 라이가 타고 들어가서, 특히 여러분들 그 쇼퍼터 할 때 미스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 자, 그래서 왼손등이 타겟을 보고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 내 손이 공을 선행하면서 헤드가 뒤따라오면서 공이 맞게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왼손등이 치고 나서도 타겟을 보니까 지금 공이 방향이 좋아지면서 홀컵에 들어갔습니다.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뭔가 딱 잡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내 왼발보다 많이 나가지 않는 느낌이 들면서 딱 잡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퍼터 할 때 방향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왼손등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힐과 토우를 이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드의 앞부분을 토우라고 합니다. 헤드의 뒷부분을 이제 힐이라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토우 앞부분을 들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셋업을 하면 조금 멀어지기도 하지만 손이 많이 누워집니다. 누워지면서 양팔이 살짝 안쪽으로 말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각형이 아니고 뭔가 좀 삼각형의 느낌이 가깝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트로크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뭔가 헤드가 열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을 쳐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힐이 들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헤드의 뒷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셋업을 하면 좀 가까워지고 손목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팔이 좀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대로 쳐보면 헤드가 닫혀 맞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기 전에 평균적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알려드린 내용, 여러분들의 손목 값을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자, 100타 안으로 이제 막 진입하시거나 90타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퍼터 연습을 하셔서 이 퍼터에서도 여러분들 5타 혹은 8타까지도 충분히 스코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정슬아입니다. 오늘은 1.5m 쇼펫 2걸음 정도 되는 거리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리는요, 오케이를 안 주면 미안하지만 주기에도 애매한 거리예요. 오늘 이 1.5m 거리 모두 땡그랑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레슨 비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비법 첫 번째는요, 올바른 공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의 위치를 어디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왼쪽 눈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왼쪽에다가 공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왼쪽에 두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이치는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 쪽에 가깝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퍼터를 할 때 이 클럽 헤드는요, 그네처럼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최저점을 잃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요. 공의 위치가 너무 왼쪽에 있으면 최저점이 이루어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을 맞게 되면서 이 밑부분에 맞고 공이 살짝 튀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5대5 가르마를 하고 왔는데요. 이 가르마를 따라서 몸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선을 그어줍니다. 이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이 선이 떨어지는 지점에 이 클럽 페이스와 공이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올바른 공의 지점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을 떨어뜨리실 때 왼쪽 눈에서 떨어뜨리기보다는 최대한 이 콧대에 가깝게 공을 해서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공이치의 변화가 정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정한 임팩트 중심점 찾기입니다. 우리 공이 항상 일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이 항상 일정하게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자 운동법으로 연습을 알려드릴 건데요. 맨몸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편하게 떨어뜨리신 후에 배꼽 라인에서 가운데서 양손이 모이게 해줍니다. 그 상태로 오른손이 옆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 주면서 박수 치면서 힘을 전달해 주시고 그 힘으로 왼손이 갔다가 다시 박수 치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처럼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박수 치는 포인트가 계속 달라지면서 일정한 임팩트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이 계속 달라지게 돼서 쇼퍼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잘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손이 박수 쳤을 때 나머지 손은 이렇게 중심에서 기다려주는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셨다면 제가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임팩트 포인트를 찾으셔서 연습을 해보세요. 비법 세 번째는요, 스틱을 이용한 연습법입니다. 여러분 퍼터 하실 때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너무 빼서 이렇게 팔이 헐렁헐렁하고 이 손도 힘을 많이 빼서 그립이 손에서 움직이고 굉장히 불안정한 펫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틱 연습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한쪽 끝을 퍼터 헤드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나머지 한쪽은 겨드랑이에 대줍니다. 자, 이렇게 대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연습해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스틱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손목과 이 손이 굉장히 잘 잡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립 또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압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틱 연습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손목 사용이 많았거나 몸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숏펫을 놓치셨던 분들은 한 번에 땡그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슬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퍼분들의 스코어를 지켜주고 때론 라베, 즉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를 만들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퍼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퍼팅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그립을 잡을 때의 손목의 각도입니다. 자, 그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립을 잡을 때 손목의 각도에 따라서 이 헤드의 바닥 부분, 즉 이 솔 부분이 지면에 닿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클럽의 바닥 부분이 지면에 완벽하게 닿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확한 이 손목의 각도를 우리가 형성을 시켜주려면 클럽을 이렇게 들고요. 이 클럽의 샤프트와 내 팔뚝, 내 전완근이 일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옆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자가 된 걸 보셨다면 그대로 양쪽 팔꿈치를 내 갈비뼈 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럽 헤드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허리를 숙여주세요. 이렇게 형성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내 손목의 각도가 이상적인 손목의 각도로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스탠스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두 손을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살짝 핸드 퍼스트를 해주세요. 이 핸드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왼손목의 움직임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임팩트 순간에 헤드 페이스면에 디로프팅, 그러니까 조금 더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이 한번 튀었다가 출발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셋업을 하실 때는 이 샤프트와 내 팔뚝이 일자가 되는 손목의 각도와 그리고 두 손에 핸드 퍼스트를 형성을 시켜주는 걸 꼭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리감을 형성시켜주는 스트로크 비율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퍼터를 때려야 하나 아니면 약간 밀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퍼터를 밀어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의 헤드와 내 손이 몸에서 쭉 길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목표한 거리까지는 이만큼의 움직임이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큰 움직임을 사용을 해서 퍼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타의 확률이라든가 임팩트 시에 거리감을 형성시키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때리는 퍼팅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조금 강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거리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나가는 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을 때린다 아니면 밀어친다 라는 느낌의 퍼팅 스타일보다는 스트로크의 비율을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1대 0.5입니다. 자, 왜 1대1 비율이 아니냐면 다운스윙에 내려오게 되면요. 이 클럽은 가속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1대1 비율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퍼팅 스트로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퍼팅을 하실 때 이 퍼터를 똑바로 다니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이 퍼터의 헤드가 직선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샤프트가 수직이 돼야 합니다. 이 수직인 상태에서는 이 클럽의 헤드가 이렇게 직선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퍼터를 할 때 수직인 상태에서 퍼터를 하진 않죠. 아무래도 상체도 좀 더 기울여져 있고 샤프트 또한 살짝은 누워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상태로 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직선으로 퍼팅을 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클럽의 헤드는 약간의 곡선, 그러니까 약간의 반원을 그리게 되면서 퍼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퍼팅 스트로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내 채끝과 내 배꼽이 같이 움직이는 스트로크를 채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요. 이 채끝과 내 배꼽이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퍼팅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반원을 그리면서 스트로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퍼팅 실력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